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80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15년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65세가 되어 남편과 사별하고 외로워진 나를 위로받으려 요양원을 찾았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5세입니다. 오늘 아침 텅 빈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요. 남편 박진수는 6개월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수진이는 캐나다에 정착해서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 얼굴만 비춥니다. 엄마, 우울증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요? 어제 수진이가 영상통화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히 화를 냈지만 딸 말이 맞았습니다. 새벽 3시면 잠에서 깨고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애. 똑같이 늙었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처지 아닙니까? 어쩌면 서로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윤정애 어르신 계시죠? 한참을 기다리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기억 속 시어머니는 늘 떨리고 가늘게 말씀하셨는데 전화 너머 목소리는 또렷하고 밝았습니다. 아, 영숙이구나. 무슨 일이니? 평온하지만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좋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만의 만남. 하지만 곧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10년 제 나이 50살. 시어머니는 65세셨습니다. 영수가 이것 좀 봐라. 영수가 저것 좀 가져다 줘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하셨고 무엇보다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새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라디오를 틀거나 TV를 보셨습니다. 귀가 어두워지셔서 소리를 크게 틀으시는 건데 그 소리에 온 집안이 깼습니다. 어머니, 소리 좀 줄여주세요. 수진 아빠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요. 5분 후 다시 소리가 커졌습니다. 귀가 어두우니 본인은 모르시는 겁니다. 남편은 수면 부족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딸 수진이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불만이 쌓여갔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어머니도 거기서 친구들 사귀고 더 행복하실 거야. 좋은 곳으로 알아봐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실버타운으로 가셨습니다. 한 달 비용 250만 원. 어머니, 한 달에 한 번씩 꼭 뵈러 올게요.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왕복 4시간 운전이 힘들었고 갈 때마다 시어머니의 서운한 표정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전화도 처음에는 했지만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니 점점 간격이 늘어났습니다. 5년 전에는 훨씬 저렴한 요양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한 달 120만 원. 남편 혼자 다녀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5년, 5,475일. 시어머니는 그 시간을 혼자 보내셨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하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실 거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당화하고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년 만에 제가 그 요양원 문을 열었습니다. 윤정의 어르신 찾아왔는데요. 접수처 젊은 직원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윤 선생님 말씀이시죠? 지금 3층 스튜디오에 계세요. 스튜디오요? 네, 촬영 중이실 텐데. 잠시만 안내해 드릴게요. 촬영? 무슨 촬영? 저는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복도, 현대적인 그림들, 곳곳에 화분들. 이건 요양원이 아니라 호텔 같았습니다. 여기가 요양원 맞나요? 네, 정확히는 실버 문화센터예요. 2년 전에 윤 선생님께서 새로 단장하셨거든요. 윤 선생님? 시어머니를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3층 복도 끝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명,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시어머니 윤정혜가 카메라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머니가 알려드릴 건요. 70년 전통 김장 비법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그 떨리고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힘차고 명랑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카메라 옆 모니터에 떠 있는 숫자였습니다. 구독자 518만 명, 실시간 시청자 1만 2,437명.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컷, 오케이. 윤 선생님, 오늘도 완벽하세요. 젊은 PD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일어나 스태프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오늘 촬영분은 내일 오후 6시에 업로드할게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5년 만에 재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가 왔구나. 시어머니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기억 속 80세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옷차림도 세련되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 스튜디오는 좀 시끄럽지? 내 방으로 가자. 시어머니의 방은 4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건 요양원 방이 아니라 고급 오피스텔 같았습니다. 깔끔한 침대, 책상 위에 놓인 최신형 노트북과 아이패드, 벽면 가득한 책장, 그리고 각종 유튜브 실버 버튼 트로피들. 앉아라.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았습니다. 차 마실래? 아, 네.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커피 머신으로 아메리카노 2잔을 내려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커피 머신을 쓰시다니. 15년 전에는 전자레인지 사용법도 모르셨는데. 놀랐지?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뭐가? 유튜브요. 구독자가 518만 명이라니. 시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15년 전 내가 나를 실버타운에 데려다 놨을 때 말이야. 나는 죽고 싶었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들어봐. 처음 석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가 날 찾아올까 기대했지. 점심때쯤 되면 혹시 영숙이가 올까 했고, 저녁에는 내일은 오겠지 하면서 잠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 아무도 안 왔어. 전화도 점점 뜸해지더라고. 명절에도 바쁘다, 아프다 라는 말만 듣고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해.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나는 정말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 약을 모았지. 수면제, 혈압약, 당뇨약. 한 번에 먹으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았어. 어머니, 그날 밤이었어. 약을 먹으려고 손에 쥐고 있는데 옆방 박 할머니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더라고. 정혜 씨, 스마트폰 좀 가르쳐 줘. 손주가 카톡으로 사진 보냈는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줬어. 사실 나도 잘 몰랐지만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함께 배웠지.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발견했어. 할머니 요리를 검색했는데 외국 할머니들이 요리하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더라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나도 70년 동안 요리해 왔는데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박할머니랑 둘이서 박할머니 손주가 휴대폰 거치대 만들어주고 내가 김치 담그는 걸 찍었어. 1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3일이 걸렸지. 그게 시작이었어요? 응. 첫 영상 조회수가 137회였어. 대부분 이 요양원 사람들이 봐준 거지. 근데 댓글이 달렸어. 할머니 목소리가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같아서 눈물 났어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댓글 하나가 나를 살렸어. 아,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계속했어.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매주 2개씩 영상을 올렸지. 그런데 어떻게 518만 명까지. 3년 차에 전환점이 왔어. 한 케이블 방송국 PD가 연락을 했어. 실버 유튜버 특집을 하고 싶다고. 거기 나갔더니 시청률이 잘 나왔나 봐. 그 뒤로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지. 10만, 50만, 100만. 시어머니는 벽에 걸린 실버 버튼들을 가리켰습니다.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지금은.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달에 평균 3천만 원 정도야. 3천만 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응. 유튜브 광고 수익, 협찬, 강연료, 책 인쇄. 다 합치면 그 정도 돼. 작년에는 할머니의 밥상이라는 요리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 시어머니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담그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이 요양원을 통째로 샀어. 네. 원장님이 경영난으로 힘들어 하셔서 내가 인수했지.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실버 문화센터로 만들었어. 1층은 카페와 도서관, 2층은 피트니스와 건강검진센터, 3층은 유튜브 스튜디오와 교육실, 4층과 5층은 주거공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시는 어르신들 80명 중에 30명이 유튜버야. 요리, 뜨개질, 노래, 옛날 이야기, 건강체조. 각자 하고 싶은 걸 하시지. 내가 장비도 지원하고 편집도 가르쳐드려. 제일 구독자 많은 분은 130만 명이야. 믿기지 않아요. 믿기지 않겠지.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수가 15년 전 내가 날 여기 두고 갔을 때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내가 날 서울에 두고 계속 시중을 들었다면 나는 영원히 며느리한테 의존하는 늙은이로 살았을 거야. 근데 혼자가 되니까 살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어.
그게 유튜브였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나는 95세에 내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한국의 95세 유튜버 할머니로 특집을 하고 싶대. 다음 달에는 TED 강연도 예정되어 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15년 전 시끄럽다고 요양원에 보낸 그 시어머니가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오늘 왜 찾아온 거야?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바빠. 30분 후에 실버 유튜버 교육 수업이 있고 저녁에는 협찬사 미팅이 있어.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전화해. 일정 조율해서 만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참, 영수가.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이 아빠 많이 보고 싶지? 나도 그래. 좋은 아들이었어.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걱정했던 시어머니는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외면하고 잊어버린 사이 시어머니는 스스로 일어나 제가 상상도 못할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유튜브에 할머니 윤정혜를 검색했습니다. 정혜 할머니의 행복한 부엌. 채널이 떴습니다. 구독자 518만 명, 영상 893개, 총 조회수 12억 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80세에 시작한 유튜브, 95세에 이룬 꿈 정혜 할머니의 인생 이막. 조회수 1247만 회. 영상 속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혜 할머니예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 어떻게 80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15년 전 저는 요양원에 혼자 남겨졌어요. 가족들은 바빴고 저는 쓸모없다고 느꼈죠. 솔직히 말하면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아직 손이 멀쩡하네. 머리도 돌아가네. 70년 동안 해온 요리가 있네. 그래서 시작했어요. 휴대폰 하나 들고요. 시어머니가 옛날 휴대폰 거치대를 보여줬습니다. 신발 상자에 구멍을 뚫어 만든 거치대였습니다. 처음엔 조회수 100도 안 나왔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댓글 하나,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김치찌개 처음 끓여봤어요. 이런 댓글 하나에 밤새 기뻐했어요. 영상 속 시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80세든 90세든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저는 80세에 유튜버가 됐고, 85세에 책을 냈고, 90세에 요양원을 인수했어요. 95세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댓글창을 내려보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55세인데 늦지 않았죠? 우리 엄마도 요양원 계신데 핸드폰 사드려야겠어요. 할머니,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댓글이 12만 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기, 된장찌개 끓이기, 전 부치는 법. 모두 제가 어릴 적 시어머니께 배웠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값진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벽 2시, 저는 518만 번째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893개 영상 하나하나 모두도.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가 어젯밤 누가 내 영상 893개를 다 봤는지 알림이 왔더라. 혹시 너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시간 있니? 실버 유튜버 교육 수업 청강화도 돼. 요즘 60대 새내기들 많이 와. 제 나이 65세. 저도 새내기였습니다. 네, 갈게요.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요양원, 아니, 실버 문화센터 교육실에 있었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20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첫 영상 찍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시어머니가 앞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 완벽할 필요 없어요. 첫 영상은 어차피 조회수 100도 안 나와요. 근데 괜찮아요. 시작이 반이니까.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자, 핸드폰 거치대 만들어 볼까요? 신발 상자 있죠? 저도 신발 상자를 들었습니다. 옆자리 70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벌써 3번째 수업이에요. 다음 주에 뜨개질 할머니 채널 시작할 거예요. 설레요. 그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영수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네. 유튜브. 뭐 찍고 싶어? 요리? 아니면 다른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 옛날 노래 좋아해요. 70년대, 80년대 가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추억의 노래방 언니 어때? 요즘 트로트 열풍이잖아. 할만할 거야. 근데 저 노래 잘 못해요. 괜찮아. 나도 요리 못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70년 해온 거더라. 너도 늘 노래 불러왔잖아. 시작해봐. 그날 저는 제 첫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65세 초보 유튜버의 첫 노래 마이너스 나오나 테스형. 조회수 23회. 댓글 2개. 할머니 목소리 좋으세요. 구독했어요. 정혜 할머니 채널에서 왔어요. 응원합니다. 저는 그 댓글 2개를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채널 영숙이의 추억 노래방은 구독자 3만 명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 수, 금 옛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고 댓글로 신청곡을 받았습니다. 영숙 언니 덕분에 엄마랑 같이 노래 들어요. 감사합니다. 70년대 노래 모음 만들어주세요. 언니, 다음엔 조용필 노래 불러주세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3만 명의 구독자가 제 친구였고 매일 올라오는 댓글이 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시어머니와 매주 토요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유튜버 선후배로. 영수가 조회수 신경 쓰지 마. 구독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진심으로 즐겨. 그게 보는 사람들한테도 전해져. 네,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나 다음 달에 실버 유튜버 박람회 여는데 너도 부스 하나 낼래? 어르신들한테 노래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요? 왜?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지난주 딸 수진이가 캐나다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유튜브 봤어. 대박이다.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그래. 엄마 잘하고 있지? 완전 잘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달라졌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유튜브가 제 인생 이막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65세 할머니의 후회와 재도전 이야기, 그리고 95세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늙지 않는 도전 정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너무 늙었어.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80세에 시작하셨고, 저는 65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는 몇 세에 무엇을 시작했다.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에는 정년이 없습니다.